지금부터 정부 혁신과 블록체인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장정숙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장정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정부 혁신과 블록체인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발제를 허락해 주신 박창기 블록체인 OS 대표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이기우, 이영환 교수님과 행정자치부의 황명석 과장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강필용 팀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부 4.0을 위한 정부 혁신의 한 방법으로 블록체인 도입 방안을 국회에 처음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 부처가 생산한 데이터는 대규모의 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과 함께 해킹과 오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정부 3.0을 추진하며 투명한 정부를 주장했지만 양적 확대만을 추구한 한계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지가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정부 행정에 도입이 된다면 정부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영역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여러 곳에 분산 저장해 누구나 자료의 분석과 활용이 가능해지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참여자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검증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선거, 투개표 부정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 민주화를 실현할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블록체인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정부 혁신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유타주 대선 선거에서 시험적으로 도입한 바 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가 정부 혁신 방안으로 블록체인 도입을 공약한 바도 있습니다. 영국은 여권 발급, 토지 등기, 의료 서비스 기록과 같은 행정 서비스에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 혁신 방안 중에 하나로서 블록체인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정배 대표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장정숙 의원님이 주최하신 우리 정부 혁신과 블록체인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에서는 이건 사상 최초의 블록체인에 관한 토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선도적인 일을 해주신 장 의원님께 또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으실 또 여러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블록체인이란 말을 알게 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 자세한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아마 지난 총선이 끝나고 우리 국민의당을 좀 획기적으로 좀 개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 시스템의 혁신 문제가 나와서 그때 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도 우리 박창기 대표님께서 선도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좀 더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투명하고도 그 여러 복잡한 수학적 이론이 같이 걸려 있더군요. 근데 좀 놀라운 일이지만 여하튼 어떤 중앙 통제가 없이도 굉장히 투명하고
뭐랄까요,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무슨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우리가 우리나라 전반에도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런 새롭고 혁신된 그런 기법과 기술이 도입돼야 되겠고, 더구나 우리 정부 시스템에도 이런 일들이 도입돼야 하는 것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기대가 큽니다. 좋은 토론회가 되시고, 이것을 기점으로 우리 국회가, 또 우리 정부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이용호 의원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천정배 전 대표님은 4월에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처음 들었어요. 갑자기 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장정수 의원님께서 원내 대책회의에서 블록체인 그러는데, 이게 체인을 뭐 블록으로 뭘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한테는 아주 생소한 그런 건데요. 잠깐 보니까 정부 혁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정부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4차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아주 굉장한 거구나, 이런 생각만 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우리 장정숙 의원님을 개인적으로는 제 누님으로 생각합니다. 늘 그냥 회의 때 옆에 앉아 계시고요. 저하고 안행회에 있는데 그 옆에 또 앉아 계시고, 운영위 가면 운영위 옆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늘 가장 좋아하는 의원 중에 한 분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열정이 넘치세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배울 점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또 이 블록체인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토론회까지 준비하셨는지 저는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이 더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이것이 많이 채택이 돼서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4차 산업과 함께 또 더욱더 발전하는데 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경선 국민의당 정책위 부회장님의 사회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근대 이전의 어떤 옛날의 현상과 오늘의 또 현상과 향후 닥칠 미래의 현상이 동시대에 공존하는 걸 이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광화문 집회에서 헬조선인 줄 알았더니 고조선이었다, 이런 구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정부 운영이 아주 옛날 고대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이제 현상을 꼬집는 구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4차 산업혁명과 또 블록체인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한 게 아닌가. 이거야말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 시스템이 분산, 공유, 개방이라는 이런 기본 원리에서 잘 운영이 됐다면 아마 오늘 같은 최순실 사태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분산, 공유, 개방이라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훨씬 더 나은,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이제 정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토론을 개최해 주신 장정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미 일부 사회자가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오늘 발제는 박창기 블록체인 OS 대표께서 30분간 해 주시고요. 박창기 대표는 혁신하라 한국경제인가요? 예, 그 책을 또 지으신 우리 경제 혁신과 우리 나라의 혁신에 대해서 상당한 일가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하십니다. 30분간 발제를 듣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정부 혁신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의
황명석 창조정보 기획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고, 이어서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이시죠? 네. 거기 전자거래진흥팀장을 맡고 계신 강필용 팀장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 건국대 이영환 교수님께서 블록체인 경제에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그런 요지로 토론해 주시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기우 인하대 교수님께서 직접 민주주의와 블록체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토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방청을 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질문과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창기 대표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창기입니다. 제가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오늘 국회에서 얘기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우리 장정숙 의원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부 혁신과 블록체인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블록체인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여기에 오신 분 많이 참석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기 오신 분 모든 분들한테 블록체인으로 만든 화폐를 나눠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블록체인은 잘 모르시지만 비트코인은 많이 아실 거예요. 가상화폐죠. 그 가상화폐를 만든 핵심 엔진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비트코인을 좀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꺼내셔갖고 앱을 하나씩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앱 어떤 앱이냐면 마이셀리움, MyCELIUM. 제가 돈을 보내드릴 거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다들 다운 좀 해주세요. MyCELIUM. 그걸 이제 다운로드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다운로드 하시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혁신과 블록체인을 얘기하는데 저 개인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면 저는 삼성그룹의 CJ 제일지당에서 약 14년간 일하면서 런던과 뉴욕 지점에서 일했고요. 그다음에 99년도에는 제가 팍스넷이라고 하는 증권 관련 인터넷 기업을 만들었고 2000년에는 핑거라고 하는 핀테크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수원과 광진구에서 지역 화폐를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그 팀들과 합해서 작년에 제가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일단 새로운 IT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PC 시대에 윈도우즈가 있었고 모바일 시대에 안드로이드가 있었다면 블록체인 시대에는 새로운 OS가 필요하다. 그런 개념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좀 설립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4.0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정부 3.0까지 있었지만 정부 4.0이라는 개념은 처음에 새로 나온 얘기죠. 잘 아시다시피 그 정부 1.0에서 2.0에서 3.0으로 가면서 어떤 그 공개, 참여, 개방, 공유, 소통 이런 거를 이제 목적으로 정부 3.0을 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걸 성과를 제대로 내게 할 것인가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한번 정부 4.0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한 거고요. 예를 들면 정부 3.0 개념 중에 재밌는 게 보면은 여기 정부 3.0 K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 그래갖고 전국에 있는 아파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정부가 주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거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좋은 걸 잘 만들어 놨는데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문제, 관리비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지만 지난 4년간, 3, 4년간 정부 3.0에 어마어마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정부 3.0이 뭐야? 그건 그냥 슬픈 코미디야. 이런 어떤 비아냥 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정부 3.0의 민낯 구경하거나 기념사진 찍거나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